안녕하세요 형님들, 배달대행TV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형님들께서 정말 질문을 많이 주셨던 부분입니다. 바로 이 배달을 겸직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워낙에 케이스가 많은 탓에 그냥 쭉 한번 읊어드릴 테니까 편하게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해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겸직으로는 본직장이 계시고 투잡으로 배달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거는 일반 배달대행 사무실 같은 경우에 투잡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고 이미 많은 분들께서 하고 계십니다. 단지 이제 문제가 직장에서 이 배달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궁금해 하실 건데, 고용보험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투잡 배달 이쪽으로 고용보험 들어가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산재보험인데, 7월 1일부터 산재보험 의무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달하시는 분들이라면 각종 플랫폼과 사무실에서도 산재보험을 들어야 되는 이제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이 나중에 뭐가 문제냐면 직장에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투잡으로 배달을 하시는 분들께서 당연히 고용보험은 집어넣지 않고 하시겠지만, 이 산재보험 때문에 점점 더 어려워져요. 왜 저희가 산재보험이라는 게 직장에서 사대보험으로 해가지고 산재보험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근로자 신분으로 해가지고 다치게 되면 직장에서 뭐 이제 공상 처리가 되는 거겠죠. 근데 배달을 하다가 다치게 되면 여기서도 이제 산재가 필요하게 될 건데, 특수고용 노동자 신분으로 해가지고 산재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면 이거는 다쳐도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근로자 신분으로 해가지고 산재가 된 거랑 특수고용 노동자 신분으로 해가지고 산재가 돼가지고 다치는 거랑 이거는 별개예요. 이 부분을 좀 포인트를 가져가셔야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 산재보험을 좀 오래 갖고 있다 보면 뭐가 문제냐면, 나중에 뭐 2대 보험, 4대 보험 이게 의무로 이제 가입을 해야 돼요. 이 시기가 있습니다. 뭐 산재보험 가입하고 나가지고 한 2개월인가요? 몇 개월 후에 점차 4대 보험까지 가입을 하라는 이런 명령사가 옵니다. 점점 이런 부분들이 특수고용 노동자로 일하시는, 배달하시는 분들 4대 보험으로 편입시키기 위해서 제도권 하에 이러한 지금 방향으로 계속 가는 추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1번이 4대 보험을 든 상태에서 투잡 배달을 하시는데 고용보험 안 넣고요, 산재만 넣고 할 수는 있지만 이것도 좀 각박해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예 명의를 안 넣고 따르게 하는 방법은 있긴 있지만 이거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이유가 저희가 배달을 하기 때문에 다칠 수가 있어서 산재보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본인께서 사비로 다 물어내셔야 되는데, 문제가 뭐예요? 다치고 나면 본직장 어떡할 겁니까 이거? 복귀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뭐 어디 하나 부러지거나 인대 늘어나가지고 본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이쪽에다가 얘기를 하기가 좀 애매하죠. 뭐 때문에 다쳤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또 둘러대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자, 배달대행 겸직 1번 끝났고요. 2번에 대해서 얘기 드릴게요. 일반 배달대행 사무실을 끼고 있는 상태에서 쿠팡이츠, 배민, 요기요 등등 각종 배달 플랫폼을 껴서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형태로 지금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서울 경기권 같은 경우에도 정말 이거를 끼고 이거 많이 하시죠. 초반에 쿠팡이츠, 배민, 요기요가 자리 잡는 시점에 각종 이벤트와 프로모션이 막 이루어졌잖아요. 그때 소가리를 앓던 우리 배달대행 사무실들. 하지만 쿠팡이츠, 배민, 요기요가 전보다는 좀 한풀이 꺾였고, 그래도 프로모션을 좀 하는 동안에는 여기서 꿀 빨고, 그게 안 되면 여기서 좀 하다가, 안 되면 특정 시간대 여기 하다가 나머지 거 여기 하고, 뭐 이런 형태가 되고 있죠 요즘에. 이게 요즘에 이제 문제입니다. 이게 7월 전까지는 그나마 좀 괜찮았어요. 이 배달대행 사무실만 좀 눈치를 보면 이게 좀 가능했는데, 자, 이제 요즘에는 뭐가 문제냐면, 자, 일단 스케줄입니다. 제가 만약에 일반 배달대행 사무실에서 전업으로 하고 있는데 콜이 좀 안 뜨니까 중간중간에 쿠팡이츠, 배민, 요기요 어플을 켜가지고 제가 막 했어요. 그러면 콜이 없는 동안에 제가 이거를 수행하면 관리자분들께서 제가 있는 위치를 볼 거 아닙니까? 그럼 갑자기 뜬금없는 데에서 막 움직이고 막 움직여요. 근데 여기 막 콜 떠 있어요. 누가 아무도 안 빼요. 그러면 저한테 갑자기 강배가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 상당히 난해한 코스로 콜을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예요? 여기 다 한집 배달이죠? 그럼 이거를 먼저 쳐야 되는데 여기가 밀리겠죠. 강제 배차를 받았는데도 여기를 먼저 쳐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밀리는 상황. 단 한 콜의 똥콜을 받아도 경로가 완벽하지 않은 이상 꼬여버리는 현상. 이런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스케줄을 좀 나눠서 짜야 되는데, 일반 배달대행 사무실에서 전업으로 하고 있었다고 하면 이 스케줄을 변경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애초에 저는 프리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허락을 받고 시작을 했거나 그런 상황이 아닌 이상
중간에 갑자기 이거를 켜가지고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냥 하루를 여기를 쉬고 하루를 그냥 여기를 하는 게 낫지 이거를 같이 켜가지고 한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쪽 알고리즘 배차잖아요. AI 배차기 때문에 또 내 맘 같지가 않아요. 전혀. 이쪽은 전화를 해서 어떻게든 좀 유도리를 발휘해 볼 수는 있겠는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셨던 분들 첫 번째가 이 스케줄 관리가 정말 난해하실 겁니다. 자, 두 번째예요. 자, 세금에 대해서는 해당이 되는 분들이 몇몇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려요. 일반 배달 대행 사무실에서 콜을 엄청 많이 뛰시는 분들, 소득 분위가 좀 높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께서 쿠팡이츠, 배민, 요기요 등을 같이 해가지고 그 한 해 소득이 나왔어요. 소득 신고를 하실 때 그 소득 분위가 애초에 그 소득 분위가 훨씬 오버되는 분들이면 애초에 그냥 세무사 끼고 뭐 기장을 조정 받는다든지 해가지고 좀 줄이면 되는데 일반 배달 대행 사무실에서도 좀 많이 하셨던 분이 쿠팡이츠까지 엮어서 하시면 여기서는 뭐 기장 조정을 받고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그냥 다 증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유도리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지출에 대해서 유도리가 없어요. FM입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여기서 소득 증빙을 좀 줄이든 말 그대로 매출을 줄이든 지출을 늘리든 해야 되는데 이쪽에서도 세금 관련 업무를 보시는 형님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분들께서 그럼 이제 의아해 하는 거죠. 분명 이 소득 구간에 이 소득 분위가 넘지 않기 위해 가지고 얘가 이러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봤을 때는 이 친구가 이렇게까지 매출을 줄일 필요가 없는데 왜 그러지? 혹은 뭐 지출을 늘릴 필요가 없는데 왜 그러지 할 겁니다. 그 상태에서 뭐 이거를 쉬는 동안에 막 하고 있었다. 퇴근하고 나서 하고 있었고 혹은 뭐 출근 전에 막 했었다. 주기적으로. 그거를 이제 알게 되면 이쪽에서 좋아하실 리가 없죠. 문제가 이 소득, 이 세금 문제에 관해 가지고 또 민감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께서 배달을 올해 얼만큼 벌 거다라고 좀 산정을 하시고 체계적으로 좀 일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거를 좀 섞어서 하실 때 이 세금 문제 무시 못합니다. 예전 같으면은 좀 유도리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얄짤이 없어요. 특히 배달 대행 사무실 쪽에서도 요즘에는 정말 투명하게 하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유도리가 잘 없으실 겁니다. 그런 부분 좀 유념하시고 이 세금 문제도 잘 털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는데 세금 갖다가 몇백 빠지면 정말 기분 안 좋거든요. 자, 세 번째. 가장 큰 문제입니다. 7월 1일부터 아까 산재보험 특수고용 노동자분들께서 이제 다 가입을 하셔야 되는 시대가 도래를 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뭐예요? 특수고용 노동자로 해가지고 산재보험을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첫 번째 케이스는 직장에서 근로자 신분으로 해가지고 가입했던 거랑 그리고 뭐 투자 배달로 해가지고 특수고용 노동자 신분으로 산재보험을 가입한 거랑 이게 각각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보면 여기서도 저희가 특수고용 노동자 여기서도 특수고용 노동자로서 산재보험을 가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를 잠깐 보시면 A업체, B업체, C업체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쿠팡이츠, 뭐 배민, 요기요 이런 거겠죠. 저희가 산재보험을 그 고용초에 각각 넣어야 됩니다. 넣고 저기가 뭐 A업체에다가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근데 A업체에 어차피 산재보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겠죠. 이런 경우면은 상관없는데 저희가 뭐 쿠팡이츠만 하는 게 아닐 거 아닙니까? 뭐 배민도 할 거고 요기요도 할 거고 각종 프로모션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건데 그럴 때 산재보험이 A, B, C 중에 하나밖에 없다고 하면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희가 만약에 오늘 쿠팡이츠가 프로모션을 해갖고 그쪽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근데 다행히 유일하게 하나 들어가 있는 산재보험이 쿠팡이츠에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면은 땡큐인데 제가 오늘 쿠팡이츠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산재보험 가입처가 막 요기요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산재보험 못 받는 거죠. 이런 이유로 뭐 서울이나 경기권에서는 프로모션 때문에 이제 오고 가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산재보험을 각각 다 넣지 않고서는 이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지게 되는 혹은 산재보험을 각각 다 넣어서 위험 요소를 좀 최소화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이쪽에도 산재보험을 들어놔야겠죠. 그리고 산재보험에 대한 권한과 이 모든 것들을 위임하는 곳이 저희가 돈을 내는 특수고용 노동자한테 있는 게 아니고 쿠팡이츠, 뭐 배민, 요기요, 일반 배달대행 사무실처럼 이런 고용처한테 다 위임이 가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는 이 산재보험을 넣었다가 뺐다가 맨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는 제도권에서 저희가 어차피 특수고용노동자 신분으로 일을 하는 거지만 다른 특수고용노동자들과 한 번에 좀 편입해서 저희를 바라보지 마시고 배달 종사자의 특수성을 좀 고려를 해서 사업자 코드를 하나 내주시면 이쪽에서 어차피 저희가 다 세금 관련해가지고 낼 거고
뭐 산재보험을 하게 되면 어차피 여기 사업자가 있으니까 이쪽에다가 산재보험 들고, 그리고 제가 뭐 이날 여기서 일했다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오히려 더 관리가 쉬울 건데, 이 산재보험을 관리하는 권한이나 위임처가 다 이쪽에 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허점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겸직하기가 좀 살얼음판을 걷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보험료를 뭐 덧대가고 지금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외에 배달 대행 사무실과 다른 배달 대행 사무실을 섞거나 뭐 쿠팡이츠, 뭐 배민 요기요 여러 가지 플랫폼을 한 번에 하시는 분들, 이분들 역시 이번 케이스와 동일한 상황입니다.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산재보험에 대해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오고 가고 하시면 빈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꼭 인지를 하시고 하셔야 되고, 이 와중에도 어차피 스케줄 관리가 쉽지가 않고 세금 문제가 항상 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배달을 겸직으로 하실 때 정말 잘 생각을 하시고 웬만하면 여러 가지를 안 돌리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7월 1일부터 양상이 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쭉 말씀을 드려봤고요. 오늘부터 이제 장마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어제 장마 관련 컨텐츠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건강 챙기시면서 일하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안전운전도 꼭 하시고요. 자, 다음 이 시간에는 구독자분께서 또 질문 주신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명쾌하게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더 유익한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형님들 감사합니다.